제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 중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이 좀 깊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귀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보고 말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이해되고 사람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육들이 발견되듯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참 귀하다 생각되고, 그 만남들은 이런 만남들도 있고요. 또 책을 통해서 오는 만남들도 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제 밤에 우연찮게 우리 조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이게 그냥 넌지 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시킬 줄 알았으면 아예 안 했을 건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한평 나비 축제 들어보셨죠? 거의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요. 그 책을 읽다가 참 이렇게 도전이 좀 되었습니다. 39살 이석형이라고 하는 방송국 PD 출신이 한평에 군수가 됩니다. 그리고는 한평 내려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게 뭐랄까요, 산업 자원 없고 자연 관광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들이에요. 5층짜리 그 건물이 한평군에 딱 5개 있더래요. 인구가 10만 명이었는데 지금 4만 명 남아 있고, 전국에서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먹고 살려면 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군에? 그게 10%밖에 없는, 나머지 90%는 나라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고 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야만 군이 돌아가는. 그래서 이석경 군수가 가보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옛날에 이 동네에 유배도 안 왔냐? 정자 하나도 없다면서, 이게. 사찰 하나도 없고 명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런데 이제 군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수가 되니까 많은 어른들이 가끔씩 길에서 만나면 쌀값이나 좀 올려달라, 이야기만 하고요. 속값이나 좀 올려라, 뭐 이야기만 하고 부탁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용 쓰지 말고 군수하시 가시라. 왜냐하면 이 동네는 지구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잘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당신 젊은 사람이라 39살이니까요. 젊은 사람은 분명히 뭔가 할 거 아니냐. 하지 마라. 안 된다. 안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 그리고 될 것 같으면 하겠는데 절대 안 되니까 용 쓰지 마라. 이게 이제 군민의, 그 다음에 군청 직원들의 요구사항 그 하나밖에 없는 거죠. 농사 조금 지어가지고 무슨 1년 어떻게 살고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삽니까? 이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생각해서 이제 군청 직원들 모아놓고 뭐 좀 하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용 쓰지 말라.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직원들이 말에서부터 일단요, 부정직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안 됩니다. 이게 하루 종일 업무 보면서 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 이래요. 어차피 비가 와서 안 되고, 어차피 우린 가난해서 안 되고, 어차피 우린 사람 없어서 안 되고, 어차피 우리는 안 될 거니까 용 쓰지 말고 그냥 하시다 가시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석경 군수가 그 말부터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어차피라는 단어 쓰지 마라. 오히려라는 단어를 써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로 시작하자. 오히려 비가 왔으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냐. 이걸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리 말이 바뀝니까? 그래서 숙제를 내줬대요. 하루 10번씩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군수가 사무실 들어가서 어제 10번 했냐고 이렇게 물은 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요, 이 열이 막 받친 거죠. 우리를 초등학생으로 아냐고 이렇게. 아니 뭐 할 일도 많은데 뭐 어제 오히려 10번 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게요, 희한하게 또 이렇게 뭐 우리말로 따지면 하나님 은혜인지 분위기가 이렇게 싹 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 약간 긍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유행이 됐다더라고. 오히려 떴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잡혀서 이 동네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 이제 사람을 모아서 연구를 시킨 겁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잘 살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지역 축제를 만들어라 지시를 했는데, 전국 인터넷에 다 뒤지고 지자체를 가보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 이게 축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처음 한 게 뭐냐면 메밀꽃 축제. 전국에 한 50몇 군데인가 100몇 군데 있대요. 근데 왜 그걸 생각했냐면 그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래서 메밀꽃 축제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들 몇 사람은 빼놓고 나머지는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전부 그 천이고 빈 들이고 이러니까 거기다 전부 메밀꽃을 다 심었대요. 그래서 메밀꽃이 꽃이 피고 잘 자랐는데 태풍 와서 싹 썰어버린 거예요.
말아 안 되지 않냐. 돈만 버렸다. 뭐 이런 분위기 또 이렇게. 또 찾아라. 새로 시작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언제나 있었냐. 그래서 다시 찾아라. 그랬더니 두 번째 찾은 게 유채꽃 축제. 제주도가 유채꽃이 잘한다면서요. 유채꽃들도 다 뿌렸대. 온 한평군에다가. 제법 꽃이 피고 했는데 이석영 군수가 중지를 시켰어요. 아무리 뛰고 날아도 제주도를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값은 성공 못한다. 다른 거 찾아라. 그래서 이제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고요. 이석영 군수가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오만 생각을 다 해도 이 동네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우연찮게 길에 앉아 있는데 유채꽃을 많이 뿌려놨지 않습니까? 많이 자라서 꽃이 피니까 나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어릴 때 자기 모습이 생각나더래요. 꽃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데 간 거, 꽃 잡으러 다닌 아니 그 나비 잡으러 다닌 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이들이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 다 모았대요. 나비 축제 하는 거다. 그랬더니 생긴 듣도 보다 못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나비 축제를 하는 동네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단 한 군데도 없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게 해봐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그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했냐면요. 7년인가 9년 동안 그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들고 다닌 그 아이디어 수첩이, 이렇게 뭐 뚜껑 수첩이 9년 동안 17건을 썼다 하더라고요. 무조건 생각나는 건 다 적었대요. 그래서 나비 축제 하기로 하고, 방송국 생활을 하면서 나비에 미친 놈 한 사람 있었대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전주에선가 강주에선가 그 영어 학원 원장하고 있더래요. 전화를 했대요. 네, 방송국에 있던 누군데 지금도 당신 나비에 미쳐있냐 했더니 자기 소원은 나비와 함께 사는 건데 지금 이렇게 전혀 관심 없는 영어 원장하고 있는 거죠. 네, 당신 인생을 나비 인생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도와주겠냐 그랬더니 도와주겠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날로 학원 원장 때려치우고 한평으로 뛰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건물 하나 주면서 많이 비어있는 건물이니까요. 주면서 나비 소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비 무조건 만들어라. 이번에 1회 나비 축제할 때 10만 마리는 만들어야 된다. 10만 마리를 찍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부화시키고 뭐 키워야 되는데, 제주도 가서 나비 잡아오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진행되는 중에, 그럼 나비를 날리고 나비 본다고 사람들이 몰려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든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몇 년 전에 나비 축제를 한번 갔다 왔대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나비 종류가 많은 줄 처음 알았대요. 오만 꽃들이 다 있고요. 거기에 막 수십의 나비가 앉아 있고요. 나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비 날리는 이런 체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비가 이렇게 뭐 변화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애벌레에서 뭐 이게 그거 자세하게 돼 있고요. 아이들이 보면 감동받을 만한 내용을 잘 정리해 놨다더라고요. 이랬는데 나비만 날린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오겠냐? 가장 한평지이고 가장 시골스럽고, 왜냐면 도시 사람들이 전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걸 느끼게 만들어라. 그래야 오지. 도시 비슷하면 누가 이 곳곳이 오겠냐는 거죠. 돈 써가면서. 도시에서는 절대 못 느낄 수 있는 거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나비 축제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 돌아다니, 시골 돌아다니기 보니까 소 있고, 양 있고, 뭐 염소 있고, 오리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축 몰기 체험. 뭐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나비 축제를 하기로 이제 날짜 잡히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또 뭐였냐면, 5월 5일이 개장인데, 에버랜드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서요. 어린이들. 누가 거기 가지고 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되는가 봐요. 언젠가는 붙어야 되니까 한번 붙자. 그래서 어쨌든, 또, 옛날에는 체험인 게 없어가지고 700원 돈을 냈대요. 이것도 다 이게 말이 많았는가 봐요. 누가 돈 700원 내고 오겠냐는 거지. 어쨌든 돈 700원 받아라.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우여곡절 끝에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며칠 앞을 개장을 남겨놓고, 가장 뒤에 제일 대표적인 산 하나가 불이 싹 나버립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거예요. 이 나비 축제의 컨셉이 생태, 자연 그대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나비 축제 한다고 나비 날리는데 뒤는 싹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석영 군수가 이렇게 나가보니까 시커멓더래요. 다 타버려가지고. 열 몇 시간 만에 다 타. 그때 이석영 군수가 산을 싹 쓸어 뿌리고 나비 모양 한 마리를 만들어라. 산에다가요. 나무를 심든지 뭐 해서 나비 뭐 그게 대박이 돼서 이게 완전히 뭐랄까 브랜드가 된 거예요. 이게 큰 산에 나비 한 마리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휴지통도 나비고
뭐 다 나비더라면서 전화기도 나비고 터널도 나비로 만들었더라면서요.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한평구 자체가. 그렇게 해서 5월 5일날 개장을 했는데 5일 동안 한답니다. 몇 명이 왔냐면 60만이 왔어요. 대박이 난 거죠. 얼마나 벌었냐면 62억을 벌었대요. 5일 해가지고 처음으로 성공이라는 걸 해본 거예요.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이수경 문서가 그러면 1년에 5일 장사하고 말 거냐? 여름 축제 만들어봐라. 그래서 여름 축제하면 해수욕장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해수욕장 있는 데 가보니까 전부 뻘이더래요. 이는 안 되겠다. 여름은 패스하시다 했는데 이수경 문서가 가장 한평적인 거다. 그러면 그런 모래사장 잘 되어 있는 거는 어디든지 있다. 근데 갯벌 체험할 수 있는 데는 없다. 이수경 문서가 구두 벗고 들어가 보니까 조개 뭐 낙지미 쫙 깔렸더래요. 이거다. 그래서 조개 더 심고 낙지 다 갖다 더 붓고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 돈 내고 들어가면 낙지 잡고 조개 잡고 가지고 나와서 자기들 구워 먹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은 또 이렇게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때문에 왔지 어른들은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갯벌 이렇게 해수욕장 주위로 뭐죠 나무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왜 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빠지지 않도록 이걸 잘 만들었는가 봐요. 또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갯벌 체험했는데 한 30만 명이 모였대요. 가을 축제 또 했는데 왕창 망했어요. 뭐 설명할 시간이 없고 어쨌든 망했는데 이 두 가지가 성공이 된 거예요. 제일 어려울 때가 제2회였대요. 왜냐하면 소문 하도 들어서 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평군에 4만 명이 살고 있는데 4만 명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모든 아는 사람에게 다 엽서를 보냈대요. 한평축제에 오라고 이렇게. 그리고 군청 직원들은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다가 연락을 했대요. 나비축제 광고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60만 명이 온 건데 1회 축제 끝나고 나니까 악플이 쫙 인터넷에 화장실 엉망이더라 뭐 난리가 난 거죠. 화장실 나름대로 준비한다 했는데 사람 60만 명까지 올 줄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뭐 화장실 흘러 넘치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2회 때는 안 올 가능성도 있다. 2회 성공시켜 나머지 성공시킬 수 있다. 2회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라왔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라. 정리하니까 이게 책이 한 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화장실 어느 정도냐면 전국 주요소의 화장실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걸 능가할 만한 화장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화장실은 처음 봤다라면서. 어쨌든 그렇게 2회 때 이제 가장 어려웠는데 가장 핵심적인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돈이 많이 없어서 신문에 광고를 못 내고 텔레비에 광고를 못 내니까 가장 광고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요. 4월 며칠이 무슨 이렇게 자연의 날인가 무슨 그런 날이 있대요. 그때 이제 아이들 데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풍선 날리고 뭐 이런 거 한대요. 청와대를 찾아갔대요. 풍선 날릴 때 나비도 한 2만 마리만 날리게 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뭐 나비 날리는 뭔 나비 날리냐. 안 된다. 계속 갔대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니 같은 미친놈 처음 봤다면서. 나비 날리게 해줄 테니까 올라오라 했대. 그래서 나비 2만 마리를 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인가 어디서 이게 대통령 아이들하고 같이 풍선 날리는데 나비 2만 마리를 날린 거예요. 자막이 한평 나비 축제. 이렇게 나 이제 자막 넣고 이렇게 딱 한 번 글이 나왔대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0몇 회를 했는데요. 다 표현하고요. 2008년도에 세계 나비 곤충 엑스포를 했어요. 전 세계 대상으로. 몇 명이 모였냐면 130만 명. 얼마나 돈을 벌었냐면 230억. 그러면 한평 나비 축제에만 번 게 230억이에요. 1년에 한 600만 명이 한평을 찾는다고 합니다. 갯벌 체험, 그 다음에 가을에 나서 4년 만에 성공시킨 게 가을 축제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그럼 그 외에도 돈이 엄청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나비 축제 하나를 성공시키니까요. 나머지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쌀 얼마 안 생산 안 되지만 쌀이 한평지천인가는 단도 이렇게 무슨 이렇게 브랜드로 등록을 했는데 이게 다른 쌀보다 30% 비싸게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쌀, 고추, 마늘 뭐든지 한평 거라고 이렇게 갖다 붙여서 내면 그렇게 잘 팔린대요. 2007년도에 이제 뭐 그런 걸 축제라든지 하면 왜 이제 포상 같은 걸 받는가 봐요. 농촌진흥청에서 이번에 무슨 아이디어 상으로 뭐 5천만 원, 또 1,000만 이렇게 보통 한 1년에 그 상금으로 받는 돈만 한 20억에서 한 30억. 2007년도에는 2,700억을 상금으로 받았어요.
2,700억을.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비축제 하나 성공했는데요. 묵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됐고요. 모든 부분에 10년 만에 한평에서 태어나서 10년 만에 외국에 나가 있다 한평에 온 사람이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한평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을 못 찾아가 전화를 했대요. 여기 한평 내렸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면서. 이 정도로 한평이 변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석영 군수는 다른 생각을 이제 합니다. 나비축제 성공하면 뭐고 돈을 수억을 벌면 뭐하냐. 우리 동네 인재가 없는데. 똑똑한 애들은 다 서울로 대도시로 가서 공부하지 한평에 안 온다는 거죠. 이거 바꿔야 된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이 한평을 끌어갈 인물들을 키워야 된다. 사람들은 돈 지금 당장 잘 버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는데 이 군수는 조금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만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사람을 키워야 된다. 사람이 뻔하게 다 이렇게 다 외지로 나가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찾아보니까 한평에 4개 고등학교가 있더래요. 그 중에 하나가 원래 농업고등학교인데 이게 이제 농업고등학교가 잘 안 되니까 종합고등학교로 이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골통들만 모이는 학교인가 봐요. 전국 단위로 모여서 붙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 돌아다닌가 봐요. 이석영 군수가. 아무리 해도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떠오른 게 뭐냐면 한국에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 골프고등학교. 거기서 처음에 시작했대요. 지금 전 세계에 골프 제1위가 누구죠? 남자는 타이거 우즈인가 그런 줄 알고요. 여자 1위는 신지혜인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신지혜가 그 골프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 대박을 내리고 나서 나머지 세 개 학교에도 전국 단위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게 첫 해에 서울대 4명, 고려대 15명, 뭐 경희대 20명 이렇게 붙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에서 아이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분야 한 사람이 부정적인 동네에 와서 생각을 바꾸고 조금 하나 성공시켰는데요. 한 동네를 잘 살게 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참 제가 읽으면서요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고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걸 누가 썼냐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가 5학년에 있을 때 이석형이라는 군수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가 됐는가 봐요. 그걸 처음부터 쫙 썼더라고요.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참 재밌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갑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의 제가 그때 느낀 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의 한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와 헌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 한평군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까지 젖어있던 부정적인 생각에서 조금 한번 도전하고 탈피한 것이 지금 이까지 오는 응답까지. 이렇게 한 번 응답 받으니까 계속 진행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간증이 아니고 이렇게 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거를 제가 이렇게 조목사 이야기했더니 저는 이 간증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도전되죠. 꼭 우리 얘기 같잖아. 한평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마음에 우리 마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앞에 한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바뀌기 시작하면서 지자체의 모든 축제 중에 최고입니다. 이 얘기 빼먹은 거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루 당일날 최고로 입장한 것을 애별원들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게 바뀐 거죠.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축구 보면서 들었거든요. 듣다가 감동이 되는 거야. 이야, 미친놈 한 놈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젊은 미친놈 그리고 마음에 내 개인적으로 나 좀 저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 사람 가진 능력이나 이런 제대로 한번 일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꼭 잊어버리시지 말고 여러분 걸로 좀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업이 됐으니까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90장 찬송하면서 우리 지역을 돕고 또 교회를 섬기는 혹시 반주하실 분 없나요? 피아노 반주 없습니까? 예. 자, 우리 9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고개 끄기 뭐 이거 말고 좀 중심으로 좀 헌금하는 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흥금함 좀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이 능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전 목사님 그 명단 좀 주십시오. 모여야 될 명단. 여러분 재밌죠? 예, 재미없습니까? 마음에 잔잔하게 뭔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축제, 포럼하면서는 느낀 게 참 축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잠시 우리 바로 기도하시고요. 한 20분 정도 쉬시고 11시 반부터 이렇게 또 나머지 시간 또 조금 전에 포럼 못 하셨던 분이 이렇게 해서 1시 안에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도 하고 또 필요한 메시지도 전달합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미숙, 박현식, 이승대, 김영진, 이중수, 신종국, 양민식, 박수연, 조인호 이렇게는 저 뒤에 유아실에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중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하고 잠시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돌교회를 사랑하시고 영남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귀한 사자 목사님 이 교회에 보내주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 모든 평신도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전환점에 축복을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 목사님과 또 이 캠프를 섬기는 팀에게도 하나님 지속적으로 이 운동이 이 마산 또 그 딱딱한 남쪽을 뛰어넘어 저 북한 전 세계까지 나가는 언약 잡은 우리 사명자의 응답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신자와 같이 쓰는 물질입니다. 정말 4대 헌금의 주역이 되도록 복음 누리고 전도 누리고 캠프 누렸더니 이것이 이번 강단처럼 언약 중심의 전도자의 축복이 본인이 누리고 자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